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학교 앞 추억의 장소였던 롯데리아는 이제 쿠폰 없으면 안 간다는 조롱을 받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배신감이 들 정도로 정반대입니다. 2023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배 폭증했고 매출은 1조 클럽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죠. 무려 8년 만에 재돌파입니다. 여기에 말레이시아 1호점 오픈, 향후 대규모 확장, 싱가포르 진출까지 예고된 상황. 이제는 K버거라는 이름으로 해외를 흔들고 있는 브랜드. 45년 롯데리아의 성장과 반전의 드라마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시계를 1970년대 후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에서 패스트푸드라는 단어는 아직 귀에조차 익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햄버거라 하면 미군 부대 근처에서나 겨우 맛볼 수 있는 아주 낯선 서양 음식이었죠. 바로 그때 롯데리아의 모기업인 롯데그룹의 신격호 총괄 회장은 하나의 파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맥도날드 같은 글로벌 공룡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국형 버거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준비 기간만 수년. 그리고 마침내 1979년 10월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 한국 최초의 패스트푸드점 롯데리아 1호점이 문을 엽니다.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롯데리아 햄버거 한 개 가격은 450원. 지금 기준으로 보면 껌값이지만 당시 물가를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979년 짜장면 한 그릇이 약 300원. 시내버스 요금은 80원이던 시절이었죠. 즉 당시 기준으로는 햄버거 하나 가격이 짜장면 한 그릇을 훌쩍 넘고 버스를 5번 탈 수 있는 돈을 내야 했던 겁니다. 당시로선 분명 엄청난 고급 요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매장 앞은 연일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일평균 2,200개가 넘는 햄버거가 팔려 나갔는데 이는 당시 외식업계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기록이었죠. 사람들이 롯데리아에서 산 것은 단순한 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진국의 맛 그리고 도시의 세련됨을 함께 소비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렇게 롯데리아는 아주 화려하게 한국 외식 산업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1980년대를 지나 90년대로 들어서며 롯데리아는 본격적인 영토 확장에 나섭니다. 맥도날드나 버거킹의 수익성을 따지며 서울 핵심 상권 위주로 움직일 때 롯데리아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간다는 전략으로 지방의 중소도시, 읍내, 심지어 군 단위 터미널까지 파고들었죠. 그 결과 2024년 기준 전국 1286개의 매장이라는 압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이 가운데 1200곳 이상이 가맹점으로 전국 생활권 깊숙이 스며든 구조였습니다. 지방에서는 만남의 광장이 곧 롯데리아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매장만 많다고 성공한 건 아니었습니다. 1992년 대한민국 버거 역사를 바꾼 전설의 메뉴 불고기 버거가 탄생하는데요. 서양식 패티에 케첩이나 머스타드 대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달짝지근한 간장 베이스 불고기 소스를 입힌 메뉴.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 10억 개 이상으로 알려진 이 괴물 같은 메뉴는 한국인의 입맛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여기에 명태 살을 갈아 만든 새우버거, 한국인은 밥심이라며 빵 대신 밥을 사용한 라이스버거까지. 롯데리아는 미국식 버거의 문법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철저하게 한국인의 식습관에 맞춘 K버거라는 새로운 공식으로 글로벌 브랜드들의 공세를 막아내죠. 하지만 영광의 시대가 계속되진 않았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정체기가 찾아오자 롯데리아는 온라인에서 괴식 마케팅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실험적인 행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런 실험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게 아니었는데요. 1996년 햄버거에 우엉을 넣은 우엉버거부터 이미 롯데리아는 한국식 재료를 버거에 결합하는 파격적인 시도를 해왔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금도 인터넷에서 회자되는 전설의 메뉴 2015년 한정 출시됐던 라면 버거가 등장합니다. 빵 대신 라면을 뭉쳐 구운 이 버거는 출시 첫날부터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찍을 만큼 화제였지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는 혹평도 함께 따라붙었습니다. 여기에 짬뽕 맛을 낸 맛짬버거, 버거를 접어 먹는다는 콘셉트의 폴더버거까지 브랜드는 형태의 차별화를 내세웠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혁신이냐, 실험이냐, 아니면 그냥 막 던지는 거냐는 반응도 이어졌고요. 물론 모짜렐라 인더 버거처럼 지금도 사랑받는 히트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험들이 누적되면서 롯데리아를 둘러싼 근본이 없다는 이미지 역시 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맥도날드가 빅맥이라는 철옹성을 지키는 동안 롯데리아는 정체성을 두고 끊임없이 시험하는 브랜드처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 후반 들어서며 롯데리아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습니다. 단순히 이상한 메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죠. 위로는 버거킹이 공격적인 할인 공세로 와퍼 3,900원 시대를 열며 가성비와 프리미엄을 동시에 가져갔고요. 아래로는 맘스터치가 압도적인 패티 두께를 앞세워
매장 수 1200개를 돌파, 롯데리아의 턱 밑까지 추격합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롯데리아의 위치는 애매해지는데요. 버거킹보다 맛있는가? 아니요. 맘스터치보다 푸짐한가? 아니요. 노브랜드 버거보다 싼가? 그것도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매장이 워낙 많다 보니 점포별 관리 리스크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위생 논란은 특히 치명적이었습니다. 2023년 경남 창원의 한 매장에서는 바닥에 떨어진 빵을 주워 다시 조리하다 적발됐고요. 같은 해 콜라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발견돼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졌죠. 2016년 20분 내 배달 규칙을 큰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졌고요. 고강도 노동 환경을 둘러싸고 한때 농노리아라는 조롱 섞인 별명까지 등장합니다. 이런 점포별 리스크가 쌓이면서 롯데리아를 향한 평가는 점점 이렇게 굳어지죠. 규모는 크지만 관리에는 취약한 브랜드, 이런 평가는 여론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숫자로 드러나는데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지아레스는 매출 6,634억 원, 영업 손실 149억 원으로 적자 전환, 당기순 손실은 334억 원에 달합니다. 말 그대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까지 몰린 겁니다. 업계에서는 롯데리아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침몰하던 롯데리아에게 반전의 계기가 찾아옵니다. 2019년 40주년을 맞아 진행한 레전드 버거 투표였는데요. 단종된 버거 중 다시 먹고 싶은 메뉴를 골라달라는 단순한 이벤트였지만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죠. 오징어 버거파와 라이스 버거파로 갈라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야말로 화력 전쟁이 벌어집니다. 오징어 버거의 그 매콤하고 쫄깃한 맛을 잊을 수 없다. 내 한국인은 밥심이다. 라이스 버거를 살려내라. 총 투표수는 무려 189만 표. 대한민국 국민 20명 중 1명이 참여한 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롯데리아에게 하나의 중요한 인사이트를 남기는데요.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롯데리아와 함께했던 그 시절의 맛과 추억을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이후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을 따라가는 대신 롯데리아만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메뉴가 바로 왕돈가스 버거입니다. 빵보다 훨씬 큰 돈가스 패티, 옛날 경양식 소스, 맛은 물론이고 SNS에 올리고 싶게 만드는 재미와 비주얼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과거의 괴식 실험 정신은 MZ세대가 좋아하는 힙한 비급 감성으로 진화했고 이는 매출 반등을 이끈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시선을 잠시 해외로 돌려볼까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롯데리아의 베트남에서의 위상은 상상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현재 롯데리아의 베트남 매장 수는 약 222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전 세계를 호령하는 맥도날드의 베트남 매장 수는 약 37개 수준에 불과합니다. 매장 수만 놓고 보면 약 6배 규모로 롯데리아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셈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겼을까요? 비결은 단 하나, 철저한 현지화였는데요. 롯데리아는 베트남에서 햄버거 가게라는 고집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까운 공간으로 바꿉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베트남 문화를 반영해 햄버거 세트에 감자튀김 대신 밥과 치킨을 함께 내는 구성을 주력으로 가져갔죠.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숟가락으로 치킨 덮밥을 먹을 수 있는 곳. 글로벌 브랜드들이 버거는 빵으로 먹는 것이라는 정체성에 머물러 있을 때 롯데리아는 현지인이 밥을 원하면 밥을 판다는 유연함으로 시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경험은 롯데리아에게 자신감을 남깁니다. 이후 롯데리아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국, 말레이시아까지 총 6개국 약 320개의 해외 매장으로 무대를 넓혀가죠. 그리고 2025년 8월 롯데리아는 마침내 최종 보스라 불리는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데요. 캘리포니아주 플러턴의 문을 연 미국 1호점은 K버거의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오픈 직후부터 하루 평균 1000명 안팎의 방문객이 이어지고 있다고 롯데리아 측은 설명합니다. 물론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인앤아웃과 칼스 주니어가 버티는 미국 서부에서 냉동 패티를 쓰는 롯데리아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지만 롯데리아의 선택은 정면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회 침투 전략이었죠. 미국인들이 강점을 가진 두툼한 소고기, 육즙 버거로 맞붙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에서 45년간 갈고 닦은 무기, 불고기 버거, 새우 버거, 그리고 라이스 버거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미국인에게는 듣도 보도 못한 조합이지만 전 세계를 휩쓰는 K푸드 열풍과 맞물려 새로운 미식 경험으로 접근하겠다는 계산이었죠. 베트남에서의 성공,
그리고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성장 궤도에 올라선 끈질긴 생존력. 이제 롯데리아의 미국 도전은 더 성공도 실패도 아직 단정할 수 없는 진짜 실험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롯데리아는 참 신기한 브랜드입니다. 누군가는 맛없다고 욕하고, 누군가는 추억 때문에 찾고, 또 누군가는 이번엔 또 무슨 메뉴를 냈을까 궁금해하며 매장 문을 열죠. 45년 동안 수없이 위기설에 시달렸지만 단 한 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형태를 바꿔가며 살아남았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입맛으로 시작해 때로는 조롱받을 만큼 과한 실험을 하고, 그러면서도 다시 방향을 틀어 여기까지 와버린 브랜드. 과연 전 세계 사람들도 그 달짝지근한 대리버거 소스의 매력에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기억 속 최애 롯데리아 메뉴는 무엇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이해 못하겠는 최악의 메뉴는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억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